네, 3주차 2교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잘 들었죠? 자, 2교시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양한 학습 기법 중에서, 그렇죠? 최근에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교수님이 우리 위성영상 활용 수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피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위성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를, 이게 몇 개인가요? 거의 수십 개의 영상들을 이렇게 올렸고요. 그 올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고요. 이렇게 유용한 정보 중에 뭐 하나만 살펴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위성 영상을 처리하는 데에 따른 실습 과제, 그 실습 과제를 소개하는 동영상 세부 정보가 있죠. 어디를 분석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동시에 산불이 난 최근의 일입니다. 이 최근에 산불이 난 거를 실질적으로 인공위성 데이터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영상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 거고요. 또 동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석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핸드폰 또는 PC 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올려놓은 정보들을 사전학습의 방법 또는 본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스냅이라고 센티넬 데이터, 센티넬은 1교시에 어디서 발사한 위성자료라고 했죠? 벌써 잊어버렸나요?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센티넬은 유럽연합에서 ESA, 유럽연합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고요. 유럽연합하고 센티넬을 검색하면 그 센티넬 위성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SNA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 PC에 직접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위성 영상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는 너무 고가여서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또 교육용으로 사용해도 몇 백만 원, 이렇게 고가의 소프트웨어인데 이 ESA라고 하는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 지금 하나하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각각의 프로세싱 과정은 우리가 MB나 또는 QGIS나 또는 ArcGIS에서 배우는 솔루션의 어떤 그 방법과 동일한 알고리즘, 동일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검색을 통해서 수집한 안동 지역의 자료를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자료를 이미지로 올리고 그 이미지로 올린 것을 하나하나 프로세싱하는 과정을 스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진행 과정을 교수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스캐터 플롯이라든지 또는 NDVI를 만든다든지, NDVI가 뭔가요? 아는 사람? 예, 가장 먼저 그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학생은 이미 충분히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잠깐 멈추고 볼까요? 왼쪽에 있는 영상이 센티넬 EAO 영상을 USGS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그걸 지금 교수님이 소개한 스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설치된 영상을 불러온 겁니다. 여기 좀 작게 나타나지만 2020년 4월 29일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불과 2020년이니까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미 안동에서 4월 달에 산불이 났었고요. 우리나라 안동시 산불이 났었고, 트루 컬러 컨버지드 이미지, 즉 RGB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RGB 이미지는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높은 고고도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면 보이는 것 같은 형태의 색상 코드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 나타나 있는 게 안동호. 여기가 안동호를 아래로 해서 안동시가지, 주변의 논밭, 산림지역 등등의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그렇죠. 화렵수 또는 침엽수 이렇게 산림지역인데 그 산림지역 중간에 이렇게 산불의 피해가 나타난 지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가 나타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이고 그 피해 정도가 강한지 또는 산불에 의해서 나무가 전소, 완전히 타버렸는지 반만 탔는지 피해 정도가 좀 약한지 강한지 등등을 우리가 인공위성 데이터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분석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MB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의 능력 또는 난이도 또는 나는 두 가지를 다 해보겠다 등등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한번 수행해 보시면은 자, ESA에서 제공하는 스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수행해 보면 ESA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교수님이 수십 개의 영상을 올려놓은 자료를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 플롯, 밴드 8과 밴드 11의 스캐터 플롯을 비교한 내용, 밴드 8, 밴드 4 아까 소개했었죠. 밴드 4, 밴드 8 각각 어느 밴드에 해당되나요? 그거를 통해서 스캐터 플롯을 분석했고 또 4, 3, 2 레드, 그린, 블루 등등의 이렇게 색상 코드를 밴드에다 할당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만든 걸 여기 보시면은 센티넬 EAO는 밴드 1부터 밴드 12까지 밴드들이 있죠. 이 밴드들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빨간색의 이런 색상의 이미지가 나타난 거는 어떤 영상이라고 그랬죠? 아는 사람? 맞습니다. 근적외선 영상을 레드밴드에다 할당해서 만든 First Color Composite Image. 그럼 앞에서 본 나무 식생 이런 것들이 초록색, 즉 그린으로 나타나는 색상의 이미지는 True Color Composite Image. 두 가지를 지금 만들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여기 이렇게 검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빨간 부분들은 지금 식생이 아주 활발하게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즉 나무, 풀, 벼 등등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도 같은 식물이 이렇게 분포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020년 4월에 산불이 나서 안동시에 이렇게 피해가 나타난 지역이 앞에 트루 컬러 컴포짓 이미지보다 훨씬 선명하게 분석이 되는 거죠. 신비롭지 않나요? 이 넓은 지역에 안동시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최초 발화 지점부터 어느 지역으로 산불의 피해가 나타났고 그 피해된 면적의 전체가 얼마만큼이고 또 그 산불의 피해 지역 인근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산불 피해 지역 안에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또는 화렵수인지 침엽수인지 등등을 이와 같은 여러분이 직접 처리하는 데이터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확인해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매핑,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어떤 키를 누르는 건지 어떤 밴드를 선택하는지를 이와 같이 교수님이 올려놓은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재밌지 않나요? 자, 요게 지금 안동댐 하류가 되겠고요. 안동댐은 이와 같이 모습을 나타내죠. 그 모습의 하류 지점에 요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산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 지역만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과정의 기법들이 앞에서 보여줬던 뭐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텍스트,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위성 영상을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활용, 어플리케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하고 이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매핑, 새롭게 지도를 만들고
2022년 현 3월에 나타난 산불 피해를 여러분이 직접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유럽연합에서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와 같이 지도를 만들게 되면 앞에서 중앙 또는 한겨레 이런 신문 기자들이 그 데이터를 제발 좀 우리 사진에 신문에 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살펴볼까요? 어떤 단계로 처리하나요? 이 이미지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이 살펴보는 색상을 그렇죠. 조절할 수도 있고 각각의 디지털 넘버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특정한 지역의 픽셀들만 추출해낼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또는 소개 검색해봐라 또는 다운받아라 하는 내용들은 그 단계, 그 주에 충분히 수행하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매우 놀라운 효과가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공위성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고 여러분이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툴을 사용하는 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2022년 2월 28일, 23일, 21일, 20일, 2월 14일 가장 최근에 교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다 여러분 이번 학기 수업을 위한 자료를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적극 활용해야겠죠. 그렇죠? 첫 번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센티넬, 2호, 랜셋 등등 이런 다양한 인공위성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운용했는지 그 직접 프로그램을 열고 메뉴 하나하나를 열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모두 올려놨습니다. 이런 자료는 아마 국내에서 찾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자료를 이미 이렇게 가장 최근에 올려놓은 자료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부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또는 국내의 유수한 대학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학습 굉장히 그 스페셜한 전문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반 무슨 취미, 오락 이런 채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채널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요? 자, 센티넬이 무엇인지, 스냅이 무엇인지, 스냅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극지 위성 자료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같이 볼까요? 먼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폴라 그러면 극지 분석하는 거고요. 새만금의 식생 지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스냅으로 영상 처리하는 거 있죠. K-means ISO 데이터 무감독 분류도 소개하고 있죠. 랜셋은 뭔지 알고 있죠. 랜셋 모르면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랜셋 모르는 학생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형태로 위성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하나하나씩 소개되고 있고 여기 재밌는 또 내용도 있죠. 위성 자료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교수님이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피드백했는지도 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내가 이번 중간평가나 기말평가를 위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베스트의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레포트를 교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첨부하여 해당하는 기업 또는 어떤 인재를 찾는 기관,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이런데 그 이력서를 여러분이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교수님의 이러한 지도를 받고 해양위성센터에 취업한 학생도 있고요. 또 항공우주연구원에 취업한 선배도 있고요. 여러 선배들이 이 분야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윤영진 군과 이승민 군이 서울대학교에 있는 농림비상위성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민 학생과 재난 관련한 분석을 하고 있는 윤영진 학생 등이 이런 위성 데이터 처리에 아주 우수한 전문적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런 기관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자, 지금 마우스로 올려져 있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산불을 탐지했는데 동해 지역을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앞에서 교수님이 소개한 내용과 같이 이 자료를 클릭하면 안에 스냅, 산불 동해 위성자료 처리, 그래서 데이터랑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동영상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자료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여기 LC08이라는 건 뭔가요? 작년에 지난 학기, 그렇죠? 작년이네요,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랜셋 8호를 다운받았죠? 랜셋 8호인데 115034이면 어느 지역인가요? 패스와 롤을 통해서 랜셋 8호의 위치를 확인하고, 여기 보면 2020년 4월 5일, 2019년 5월 21일 이렇게 촬영된 영상 자료의 데이터 날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2020년 4월 자료 이렇게 하나하나 스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셋 자료를 불러들여서 지오메트릭 커렉션의 리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가 동일한 공간 해상력을 갖도록 지금 프로세싱하고, 그 프로세싱하는 채널 하나하나를 리샘플링이라는 건 어디서 누른다, 어떤 데이터를 불러온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RGB 이미지로 레드, 그린, 블루로 115034 지역을 이미지를 불렀더니 이게 바로 인공위성 이미지 아닌가요? 동해바다. 동해죠. 자, 2020년 4월, 19년 3월, 19년 5월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각각 RGB 컬러로 불러서 동해 지역을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만든 거고요. 해당하는 지역만 줌해가지고 이미지를 보니까 날짜별로 그러면은 4월, 3월, 5월 해당하는 시점의 영상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정도의 데이터 처리 능력은 웬만한 대학 석사과정급 그 이상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스냅 데이터를 가지고 랜셋 8호 자료를 불러들여서 세 개의 시점 2020년 4월, 19년 3월, 19년 5월, 즉 산불 나기 전과 산불 난 후에 동해 지역에 이렇게, 여기가 어딘가요?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요 지역이 지금 이렇게 산불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쪽 왼쪽은 식생이 아주 활발해서 녹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이제 좀 아직 계절적으로 식물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지역인데, 이 지점이 지금 산불 피해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피해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실제 피해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몇 헥타르인지, 몇 평방킬로미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위성 데이터로 처리해 볼 수 있도록 지금 단계를 비교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먼저 퀵 룩으로 이미지를 열어서 대략적으로 산불 피해 범위가 어디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 줌인, 줌아웃해서 해당 지역에 도시시설이 있는지, 농경지가 있는지, 또는 과수원이 있는지, 축사가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면 어떤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산불 피해를 복구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산출하거나 계산하거나, 또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진화 헬기가 가서 산불의 등등의 이런 백그라운드 자료로 활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식생이 결국 식물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나무가 결국 산불에 피해를 입는 거니까 NDVI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NDVI는 레드밴드와 근적외선 밴드, 니어 인프라레드 밴드를 활용해서 만들죠. 자,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식생 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만드는데요. 이 만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같이 볼까요? 자, 서브셋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산불난 지역만 동일한 영역으로 리사이즈 하는 거죠. 리사이즈. 그쵸? 여러분들 다 배웠죠? 리사이즈를 함으로써 프로덕트를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분석 대상 지역의 데이터들, 밴드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미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위성 영상 분석 지도,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새털라이트 이미지를 통한 공간 영상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드론, 기타 여러 플랫폼, 관측 장비를 활용해서,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한 종합적인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피해 지역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현장을 하나하나 발로 다니면서 조사하는 현장 전문가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고 산불난 지역을 일일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NDVI를 2000년 4월 데이터를 만들고 그 지역의 자료를 다시 또 분석하는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니어 인프라레드와 레드밴드를 빼고 니어 인프라레드와 레드밴드를 더해서 이렇게 새롭게 나눈 것으로 뭘 만드나요? NDVI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디에 올라와 있다고요? 자, 유튜브에 교수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들은 반드시 교수님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또 직접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번 학기 학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이나 또는 조사도 같이 하면서 직접적으로 피드백하는 단계들을 만들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시점에 식생 지수를 만들고 거기에 색상 코드를 지금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색상 코드로 식생을 입혔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 지금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식생 지수를 통해서 산불이 나기 전과 산불이 난 이후의 피해 지역의 차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해당하는 영역의 그 위치에서 산불의 피해 정도를 식물의 식생 지수라는 이러한 지수값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교수님, 저희는 지금 스냅은 아직
다운받아서 설치하거나 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는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겠죠. 또 이미 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B를 사용해도 되고요. QGIS를 사용해도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 자기가 사용할 줄 아는 프로그램 안에 어떤 밴드를 쓰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식생지수를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식, 이거를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뭘 만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종 분석 지도, 분석 영상 이미지 결과물을 만들고 피해 지역을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밝은 지역이 식생지수가 높은 거고요. 식생지수가 낮은 지역은 원래 여기 지금 이렇게 산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생지수가 산불에서 피해가 나타난 지역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지점들에 대한 픽셀들을 추출해내서 결국 피해의 면적도 계산하고 피해의 정도의 경중을 따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실제 교수님이 올려놓은 블루스카이 피터의 동해 산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센티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잘 참조하면 좋겠고요. 예, MB로 또 처리해 보거나 직접 여러분이 다운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은 매뉴얼이라든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